그런 광선 추적표를 이용해서 이제 빛 상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건축 광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건축 광선에 대해서 건축 광선의 두 개의 공식을 우리가 유도를 했었잖아요. 첫 번째 식은 요게 첫 번째 식이었죠. 요 두 번째 식은 nu라는 값이 이전에 있는 n-1 u-1에 대한 값과 그 다음에 nu라는 값은 요와 같은 값만큼의 차이가 생긴다. 여기에서 요 c 곱하기 n-1 빼기 n, 요거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은 굴절력이라고 얘기한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건축광선의 굴절 공식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상의 높이, 그러니까 상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굴절면에서 광선이 도달하는 그 높이 y라고 하는 값이 이전과 그 다음에서의 차이가 바로 요와 같은 항을 더해서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n-u-1은 앞에서 했던 요거랑 똑같은 값이죠. 그러니까 n분의 t에 해당되는 요 값이 이제 곱해져서 더해지는 건데, 요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 환산 두께라고 부릅니다. 뭐냐면은 공기 중에서의 두께는 t인데, 굴절률이 어떤 있는 값에서는 두께가 값을 더 작게 취급한다, 뭐 그런 의미인데, 뭐 크게 물리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자, 어쨌든 이와 같은 두 개의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광선이 어떻게 굴절하는지를 보는 것, 그걸 이제 광선 추적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과정을 그대로 따라서 뭐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영상을 보여주도록 할게요. 그런데 컴퓨터 프로그램 중에서 하나의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주도록 할 텐데, 어, 그것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지. 프로그램이 있다고 프로그램을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에 갖는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을 조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두 개식 중에서 이제 물체에서 그러니까 시스템에서 주어진 값이 있고, 초기 조건이 있고, 그 다음 단계로서 구해야 될 값들이 있습니다. 자, 그 과정을, 잠시만요. 과정을 다음 쪽에서 보도록 하려고 하는데, 사실 여기에서는 건축광선 추적하는 것들 두 개를 이어서 합니다. 축산 건축광선하고 비스듬한 건축광선이 있는데, 축산 건축광선은 뭐냐면요, 여기 있는 이 4.13 그림처럼 광축상의 점에서 출발해서 상점을 어디에 도달하는지를 찾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그 이 물체의 위치와 상의 위치의 관계를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비스듬한 건축광선은 뭐냐면요, 이 처음에 물체의 위치의 높은 점, 요 점에서 출발을 해서 나중에 어디에 도달하는지를 알려주는 거라서, 얘는 뭐냐면 물체와 상의 크기의 관계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식들은 두 개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축상에는 보통 각도가 U면은 이 비스듬한 거는 위에다가 바를 붙이거든요. 높이도 y1이면은 얘는 y1 바. 그래서 식은 똑같기 때문에 같은 과정들을 초기 조건이 다른 거니까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산 건축광선에 대해서만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광선 추적 공식 두 개, 요 첫 번째 식은 건축광선의 전파 공식이었고, 두 번째는 건축광선의 추적 공식이, 그러니까 굴절 공식이라고 얘기했는데, 맨 처음에 광학계에 관한 정보가 있어요. 뭐냐면은 곡률. 이게 단일 굴절면이라고 보면, 지금 단일 굴절면이 아니라 굴절면이 두 개인 거 그림을 그린 건데, 광학계의 굴절면, 굴절면과 굴절면 사이의 거리, 그게 이제 t죠. 그리고 굴절면과 굴절면 사이의 매질의 굴절률, 그게 이제 n이라고 보면은, 이 c와 n과 t, c는 곡률이죠.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는 곡률 반경은 c분의 1이 곡률 반경이었고요. n은
그 매질의 굴절률, t는 매질과 매질 사이의 거리. 요게 이제 초기 조건, 입력 정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와 y와 또 y바, 그 다음에 nu, nu인데 거기서 n만 떼면은 u가 되죠. u가 뭐야? 각도잖아요. u와 u바. 그래서 근축광선의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광선 추적표를 어떤 식으로 치냐면 바로 요게 이제 전형적인 광선 추적표의 모습인데 여기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오 이게 아니라 다섯 이렇게 다섯 행 뭉치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면 번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0, 1, 2, 3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스템 정보 C, T, N이 들어가는데 C는 곡률이니까 C0, C1, C2, C3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T와 N은 면과 면 사이의 정보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에다 적어줘요. T0, N0, T1, N1, T2, N2. 그리고 보통 이 3면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이 스크린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 스크린상에서의 정보들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 이 세 번째에 해당되는 측면은 뭘 집어넣냐면요. 우리가 그 앞에서 공식을 썼을 때 이 굴절 공식에서 C 곱하기 n-1 빼기 n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그랬었냐면 굴절력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굴절력을 그 계속 값을 적어 나가고요. 그 다음에 건축광선의 전파 공식에서 n분의 t에 해당되는 거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면 환산두께라고 했잖아요. 그 환산두께 값을 여기다 적을 겁니다. 그래서 환산두께는 두께에 해당되는 값이니까 그 면 사이에다 적고요. 그 다음에 그 굴절력에 해당되는 거는 굴절면의 정보니까 굴절면에다가 이렇게 값을 적게 됩니다. 자, 그러면 y하고 nu의 초기 조건이 바로 요거예요. 요거 두 개. y0는 처음에 그 보통 0에서 출발할 때가 많이 있겠죠. 그리고 nu0는 각도에다가 굴절률을 곱한 겁니다. 요걸 곱하면은 그 다음에 y와는 근축광선의 전파 공식을 이용해서 y0 이전 거 더하기 t-1 빼기 n-1은 바로 요 값이죠. 요 값 곱하기 n-1, u-1은 요거죠. 그래서 요 y1의 값은요. 요거 더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그래서 여기다 적습니다. 그 다음에 n1, u1은요. 근축광선의 굴절 공식을 써서 n-1, u-1 요거 더하기 y. y는 잠깐만요. 요 y0 곱하기 c 곱하기 n-1 빼기 n이니까 우리 앞에서 구했던 요게 들어가는 거죠. 요 값을 써서 요 얘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또 이거를 이용해서 얘랑 이용해서 또 구해지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따라가면서 구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스듬한 것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계속 구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1면, 2면, 3면, 4면을 계속 구하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지금은 우리가 엑셀에다가 손을 적고 하게 되는데 얘를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면의 정보와 두 번째 면의 정보와 세 번째 면의 정보, 면에 대한 정보들, 그 다음에 면과 면 사이의 거리, 면과 면 사이의 굴절력 그런 정보를 집어넣고 초기 조건을 집어넣어주면은 이런 루틴한 그 똑같은 패턴의 계산 과정들을 컴퓨터가 수행을 해서 최종값을 쏟아줄 수 있는 그거를 우리가 과정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제시해 놓은 거. 그게 바로 광선 추적표입니다. 자, 그러면 광선 추적표를 하나를 연습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뭘 연습해 볼 거냐면은 단일 굴절면에서 근축광선 추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요. 뭘 해볼까? 이게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광축상의 단일 굴절면이 있어요. 여기 점선에 보이는 것처럼 확대를 해서 이 면이 있는데 건축광선 추적이니까 사실은
곡률이라고 하는 것들도 요게 곡률인데 그냥 일면 이렇게 세로로 쓰는 거죠. 일면. 그 다음에 이면인데 이면이 이제 스크린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로면이 물체면이죠. 여기에서 y0가 제로인 점에서 요만큼의 각도를 갖고 출발한 광선이 여기서 꺾여서 이렇게 도달하게 되는데 그때 시스템에 대한 정보 여기 있는 n0와 여기서 n1 그 다음에 그 요 곡률 반경 R1분의 1이 그 C1이 되겠죠. 그거에 대한 정보를 주면은 초기 조건 Y0와 U0 값을 주면 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U1과 T1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T1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책에는 그 계산을 통해서 구했었는데 이 컴퓨터 상에서 한번 광선초기표를 만들어서 한번 그림을 그 구하는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는 것처럼 그 광선초기표 이렇게 쓴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손으로 쓰지 말고 우리는 엑셀이 있으니까 엑셀에다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상을 넓히고요. 이거 면, 물체면 여기를 전부 다 가운데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이거 처음에 C, N, T, N 그 다음에 C에 N-1 빼기 N 이게 바로 뭐냐면은 그 굴절력이라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T 나누기 N 요것을 우리는 환산 두께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Y하고 NU Y바 NU바는 이제 안 할 겁니다. 우리가 상점만 찾는 것이 목적이었으니까. 자, 물체면에 여기 들어가면은 처음 물체면이고 여기가 1면 그 다음에 2면인데 사실 여기가 상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물체면과 그 일면 사이에 그 해당되는 거 C는 일면의 정보니까 이게 C가 되는 거, C1이 들어갈 거고 물체면은 무한대 그 평면 상태에 있는 거니까 곡률은 0이 돼야겠죠. 곡률 반경이 무한대니까 상면도 곡률 반경이 무한대니까 그냥 평면한 스크린이니까 0이라고 놓겠습니다. 자, 두께는 일면과 그 물체면과 일면 사이의 그 거리, 요게 바로 물체거리죠. 요게 바로 어디냐면은 요 T0로 해당되는 값입니다. 여기다 T0라고 적을게요, 그냥. 제가 T0라고 적겠습니다. 요게 T1이 되는 거죠. 얘를 이제 우리가 찾을 거예요. 그 다음에 N은 물체면 쪽에 있는 그 요거를 N0라고 쓰고요. 이거를 N1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에 대한 정보들은 입력을 했어요. 정보 입력이 여기다 입력을 할 거예요. 아직 입력을 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중간 계산 과정을 위해서 필요한 거고 이건 최종적인 값들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초기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정보로부터 요 환산 두께에 해당되는 거는 여기 쓴 것처럼 T0 나누기 N0가 들어갈 거고요. T1 나누기 N1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굴절에 대한 정보니까 C1 곱하기 N0 빼기 N1이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Y, 처음에 Y의 그 값은 뭐가 되냐면은 당연히 제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y1에 해당되는 값, 그러니까 nu에 해당되는 값 있죠. nu에 해당되는 값을 우리가 뭐로 넣냐면은 nu에 해당되는 값이 여기 문제에서 뭐로 주어졌냐 하면은 y1을 1로 주어졌네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문제가 뭐냐면은 처음에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출발한 광선이 첫 번째 면에 요 높이가 1일 때 그리고 t0 값을 이제 주어졌죠. 그 값을 일단 표시해 봅시다. 여기 본 것처럼 C1이 0.4 그 다음에 T0가 10 그 다음에 N0가 1 그 다음에 N1이 1.5 그러면 T0 나누기 N0는 요거를 갖지 않고 대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한 다음에 할 걸 그랬네요. 그럼 여기가 그대로 T0가 N0 N1 C1 이게 잘 구분이 잘 안 가네. 노란 색깔로 할까요? 조금 진하게 진한 거 넣고 약간 이렇게 분주를 더 띄겠습니다. 그래서 시안이었고요. 그럼 요 값은 t 이렇게 이제 그 참조를 통해서 쓰도록 하세요. 그래야지 얘의 값이 바뀌면 자동으로 다 바뀔 수 있으니까 나누기 요거 값 요게 될 거고요. 요거는 등호 요거 나누기 요거. 근데 당연히 이 값이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잘못 계산됐다고 이렇게 나타나겠죠. 자, 처음에 그 y1의 값을 얼마를 했냐면은 y1의 값을 1로 줬어요. 자, y1의 값이 1이면은 y1의 값이 1이다? y의 값이 왜 1로 줬지? 그러면은 이 nu의 값이 얼마냐 하면은 nu의 값은 그 앞에서 근축광선의 그 전파 공식에 의해서 y는 y1 더하기 t 나누기 n 곱하기 nu1 이제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에서 y하고 y-1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요거 n-1, u-1 요게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값은 뭐냐면은 y에서 y1을 뺀 다음에 이 t 나누기 n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요 값은 뭐냐면은 y에서 y-를 뺀 다음에 곱하기 요 t- 나누기 n- 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값은 초기 조건이 10이 되는 거죠. 보통은 얘를 주어져요. 이 y1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교과서에 y1을 주어졌네요. 이거 왜 이걸 주어졌지? 이 책을 내가 만들 때 했었는데도 기억이 안 나네요. 하도 오래전에 했었어가지고.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 그 얘를 이제 구해보면은 얘는 이제 n 유한 유한이죠. 그러면은 n1 유한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어디 갔어? 공식을 보죠. 여기 보면은 n1 유한은 요거 먼저 합시다. 얘는 뭐냐면은 C1 곱하기 N0 빼기 N1 N0 빼기 N1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그 NU는 N-U- 더하기 Y 곱하기 C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뭐냐면 등호 이전